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엑셀 비즈니스 활용 스킬업으로서 총 6시간 1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 링크 주소는 www.data-bank.co.kr이고 보다 구체적인 자세한 동영상이나 유료 동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www.datacampus.c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시스템용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www.databank.co.kr에 접근하시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을 하신 후 여기서 가입 인사 기본적으로 한 번만 하시면 바로 등급업이 되십니다. 본 과정은 OA 과정에 엑셀 스킬업 원데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분할을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스템용 데이터는 다운로드라는 부분에서 엑셀 기초 데이터 분석, 그래서 엑셀 10-2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10 언더바 02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 엑셀 10 언더바 01 엑셀 기초 실습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까지 엑셀 강의가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과정은 이 실습하는 현재 강의하고 약간의 파일 위치나 폴더 자체는 좀 다르겠으나 해당하는 부분은 동일한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좀 문안 괜찮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 것을 할 건데, 저와 함께 이 기능은 반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기능은 반드시 안 하셔도 되는데,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 기능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연속 데이터 채우기 시트로 잠깐 죄송합니다. 단축키 틀 고정부터 먼저 가실게요. 단축키 틀 고정부터 먼저 가실게요. 자, 진행합니다. 자, 맨 왼쪽에 얘를 1, 2, 3, 4, 5, 6, 7, 8 이런 것들 우리는 인덱스 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에 1, 2, 3, 4, 5, 6, 7, 8 나오는 건 뭐라고 한다? 우리는 인덱스 열이라고 합니다. 이 인덱스를 넣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몇 개까지 있는지를 확실히 해보고 내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이디하고는 달라요. 아이디하고는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렬을 하고 싶을 때 많이 쓰는데, 이 인덱스열은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인덱스열은 반드시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자동적으로 증가가 되게끔 만들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1 놓고 2 놓고 그 다음에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잖아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아래쪽까지 내려가는데, 얘가 엑셀에 참 똑똑한 게 유효한 데이터까지만 채웁니다. 얘가 딱 있는 데이터에서 실제로 유효한 데이터, 최대에서 유효한 데이터까지만 얘를 채우게 됩니다. 상당히 똑똑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얘를 선택하시고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1로 채워지죠. 컨트롤 누른 상황에서 드래그 하십시오. 컨트롤 누른 상황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얘가 쫙 순차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네. 그런데 밑에까지 다 드래그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이 정도까지만 내리세요. 그리고 다 띄신 다음에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얘가 일괄적으로 밑에까지 다 내려갈 거예요. 1, 2 누르시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컨트롤 누르고 내린 다음에 다시 띄었다가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시면 쭉 내려가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등이 있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속 데이터 채우기에 빠른 실행 도구에 넣을 거예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빠른 실행 도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하겠습니다. 이 근처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세요. 빠른 실행 도구 사용자 지정이라고 나옵니다. 잘 나오고 계십니까? 네, 다시 한번요. 빠른 실행 도구 사용자 지정이라고 눌러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원하는 것만 이런 건 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거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좀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요걸 위아래로 옮기시면 위치가 바뀌고 단축키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모든 명령으로 넣으세요. 모든 명령. 잘 듣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명령으로 선택하시고 여기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고 넣겠습니다. 쭉 내리시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고 나와요. 여기 연속 데이터 채우기. 네, 이응에 연속 띄시고 데이터 채우기. 그리고 얘를 추가하겠습니다. 연속 데이터 채우기.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가 나옵니다. 빠른 실행 도구로 하셨어야 돼요. 네, 빠른 실행 도구로 하셔야 되고요. 모든 명령에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비읍시읒 이용. 어디갔냐? 연속 데이터 채우기. 네. 네,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누르시면 아마 동그라미 모양으로 하나가 나타나실 거예요. 자, 네, 네. 천천히 할게요. 네, 네. 화이팅!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1, 2, 3, 4, 5, 6, 7을 이렇게 채워서 만까지 채우고 싶어요. 1, 2, 3, 4, 5, 6, 7, 8에서 만까지 쭉 채우고 싶습니다. 보통 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유효한 데이터가 없고 숫자로만 1부터 만을 채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2 넣으시고 그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하면 마지막까지 내려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세요? 드래그하면 우후 하면서 드래그 열심히 하는 거죠. 우후 하면 만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까지 내려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는 반드시 시작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점을 컬럼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요 선택하시고 컨트롤 아래로 내려도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요. 만약에 첫 번째 로우로 시작된다면 그냥 컬럼을 선택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내립니다.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쫙 내려버립니다. 그럼 밑에까지 쫙 영역이 선택되실 거예요. 자, 저는 현재 1이라고 나온 경우입니다. 얘는 그냥 컬럼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연속 데이터 채우기 누릅니다. 그러면 단계값은 1로, 끝나는 점은 만으로 찍습니다. 그러면 1부터 만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오, 연속 데이터 채우기. 만약에 다 계속 할게요. 컨트롤 Z로 다시 할게요. 만약에 10단위씩 증가하고 싶다. 만약에 10단위씩 증가하고 싶다 하시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에서 단계값을 몇으로 하면 될까요? 예, 10으로 하시고 제가 100까지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단위씩 얘가 증가가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만약에 홀수로 채우고 싶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에서 얘를 2로 넣으면 되죠. 시작점은 1로 놓고 2단계씩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홀수로 채우겠죠. 만약에 짝수로 증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짝수로 증가하고 싶다면 아니, 짝수 0이나 2로 시작해야죠. 시작점이 뭐라고? 0이나 2로 시작하고 2단위씩 증가하면 되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야 짝수를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엔 날짜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날짜. 이번엔 날짜를 채울게요. 날짜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저는 그냥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뭐라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내면 끝까지 그냥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속 데이터 채우기입니다. 그럼 얘가 날짜로 인식을 해요. 날짜로 인식을 하고 끝나는 점을 제가 2020년 12월 31일로 놓겠습니다.
얘도 끝나는 건 날짜 형태로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언더바 넣으시면 안 됩니다. 날짜 형태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얘가 날짜가 12월 31일까지 그냥 싹 들어갑니다. 요게 날짜 형태가 되겠죠. 만약에 평일만 채우고 싶다. 만약에 평일만 채우고 싶다 하시면 여기 여기 연속 데이터 책에서 평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평일을 선택하시면 해당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작게 하면은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거꾸로. 그리고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다시 뭐라고 해당하는 부분은 이거 마이너스는 종료값은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겠구나. 반대가 되려면 감소로 하려면 마이너스를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평일을 누르시면 평일만 들어갑니다. 얘는 평일만 채우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평일은 전 세계 공통인 월화수목 금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공휴일 같은 거는 다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공휴일은 안 되고요. 제외가 안 되고요. 정말로 일요일과 토요일만 빠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이 날짜가 나왔는데 날짜에 요일을 붙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시 날짜에 요일을 붙이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요일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얘는 규칙적으로 있으니까 그냥 달면 되지만 만약에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다면 요일을 어떻게 다세요? 달력을 보지 않습니까? 달력 뒤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한두 개야지. 한두 개야지. 뭐 한두 개는 다 금방 찾으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요? 한 몇백 개가 돼. 날짜 오늘 퇴근 못 하겠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요일을 붙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는을 치시고요. 는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라고 칩니다. 텍스트. 그 다음에 가로를 엽니다. 얘를 문자 형태로 바꾸게 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value, 그 다음 포맷이라고 나옵니다. value는 해당하는 셀을 찍으시면 되고요.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규격으로 맞출 거냐를 우리는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포맷은 조금 있다가도 다른 형태를 보여줄 건데 우선은 모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숫자는 그냥 넣으셔도 되고 해당할 포맷이나 문자형은 쌍따옴표를 열고 쌍따옴표로 닫아주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 쌍따옴표를 열어주고 쌍따옴표를 닫아줘요. 물론 헛따옴표가 되기도 하는데 통일되게 말씀드리면 쌍따옴표로 하세요. 쌍따옴표를 열고 쌍따옴표를 닫아버리면 문자 형태를 지정하게 됩니다. 우선 셀을 찍고 셀을 먼저 찍으시고요. 컴마 그 다음에 쌍따옴표 여신 다음에 A 4개 소문자 A 4개 누르세요. 그리고 쌍따옴표 다시 닫으세요. 되셨습니까? 엔터 쳐보세요. 그럼 얘가 요일이 알아서 붙여 나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건 뭐라고요? 얘가 요일로 반영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A는 뭐라고요? 그냥 요일로 그냥 반영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건 뒤에 있는 여기 봐서 월화 수목 이런 것만 붙이고 싶고 요일이란 말 자체를 빼고 싶어. 요일이란 말 자체를 빼고 싶습니다. 그러면 A 3개만 넣으시면 돼요. A 3개만. 한번 넣어보실까요? A 3개만 딱 넣으시면 얘가 수 이렇게만 나타납니다. 만약에 영문자로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얘를 DDD로 넣습니다. 다시 한번 D 4개 하시면 영문자 길게 나오고요. D 3개만 넣으시면 그러면 요 3글자만 나타납니다. 영어에 해당하는 3글자만 나타납니다. 쓰실만 하죠? 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만약에 선생님 요거와 요거를 하나의 셀에다가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얘 셀과 셀의 정보를 합치는 건 AND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AND라는 함수를 쓰시면 셀과 셀을 합쳐요. 셀과 셀을 합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얘하고는 합쳐져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 찍고 한번 해보실게요. 그냥 찍고 아무거나 찍으시고 AND Shift 7을 누르시면 AND가 나오거든요. Shift 숫자 7을 누르시면 AND가 나오고 다른 셀을 그냥 찍으세요. 그러면 셀과 셀에 있는 정보를 합쳐요.
셀과 셀의 정보를 합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짜일 때가 문제예요. 날짜일 때인데 얘를 선택하시면 날짜로 합치는 게 아니라 요거 어떤 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00년도 01도부터 시작되는 요 해당하는 일자를 붙이기 변환해서 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다시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럼 얘를 텍스트 형태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다시 바꿔서 넣어야 돼요. 얘는 텍스트 형태로 다시 바꿔야 돼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을 거예요. 다시 텍스트 넣고 얘를 날짜 형태로 다시 바꿉니다. 뭐라고요? 날짜 형태로 바꾸는 거는 연도 4개 그리고 그리고 DD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라고요? 이거를 뭘로 넣는다? 날짜 형태로 다시 이 규격을 맞춰야 돼요. Y 4개 그리고 month, day라고 넣으시면 얘가 날짜 형태로 해서 변환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날짜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요 규격 자체, 포맷 자체가 조금 처음 보셔서 그렇지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조금 처음 보셔서 그렇지 날짜는 다시 한번 하고요. 1월이니까 Y 그 다음에 대쉬 그 다음에 M은 월이 되겠죠? 그리고 DD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얘를 만약에 M이 아니라 M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M으로 쳐버리면 M이 아니라 M을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0101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1, 그 다음에 0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MD로 넣어버리면 한 자릿수가 있는 것까지밖에 표현이 안 돼요. 자릿수가 있는 것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얘가 만약에 M, 그냥 D로만 치시면 얘가 그냥 1로 나와요. 근데 만약에 얘가 날짜가 1월 21일이라면 얘는 다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얘가 11월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되면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M을 넣어야 어떤 M을 넣어야 해당 공을 붙여서 다시 붙이게 됩니다. 앞에 자릿수를 다 맞춰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텍스트라 한다. 이거 뭐한다 우리는? 텍스트를 해서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만들어요. 자릿수를 정리한다거나 백분율로 계산한다거나 천단에 찍거나 이런 경우도 다 이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겠어요. 이걸 연속 데이터 채우기에서 간단하게 응용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어떠신가요?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시작인데요. 자, 그 다음에 앞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저장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면 몇 분마다 저장할 거냐 이런 것들인데 10분마다 정도를 하시고 수식에서 창에서 직접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렬하는데 이건 별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정렬했는데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컴퓨터에서만 정렬이 됩니다. 다른 컴퓨터에서는 정렬이 안 돼요. 이거 또 지정을 또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빠른 실행 도구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워크시트 간에 요거 보실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하시고 워크시트 간단한 요거까지만 하시고 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 보시고 자, 파일을 열어 보실 건데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탭에 색을 넣으실 수 있어요. 여기는 탭에 색을 이렇게 묻고 싶다 그러면 탭에 색을 여기다 넣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트 보호나 숨기기 기능도 있습니다. 시트 보호나 숨기기 기능이 있습니다. 숨기기는 화면상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화면상에서만 안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할 때 취소를 하시면 다시 확보가 돼요. 근데 시트 보호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는데 시트 보호는 정말로 얘를 손에 대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예 결정되어 있는 경우. 그럴 경우 시트 보호로 딱 눌러버리면 얘가 수정 자체가 안 돼요. 수정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정을 시킨 상황에서 내가 가져오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시트 보호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전혀 손을 못 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을 시트 보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워크시트 간의 카피는 아시겠지만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이동하세요. 뭐라 컨트롤 누르시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카피하게 됩니다. 워크시트 간의 카피가 돼요. 워크시트를 삭제하거나 이런 거는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단축해서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시고 잠깐 조금 더 해도 되겠다.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축키 틀 고정으로 갑니다. 단축키 틀 고정으로 가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엑셀에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상태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엑셀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뭐 그런 상태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엑셀을 가지고 분석을 하려면 다시 뭐라고 엑셀을 가지고 분석을 하려면 어떠한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규칙이 있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반드시 A1번부터 시작해야 된다. 반드시 뭐라고요? A1번부터 넣으시고 가급적이면 셋업치 같은 거 가급적 하지 마세요. 해당하는 걸 예를 가지고 우리는 피벗 테이블이나 데이터를 가공을 하려면 해당하는 셋업치기를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컬럼과 컬럼 사이에 빈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컬럼명입니다. 얘는 변수명이라고 하는데 변수명과 변수명 사이에는 빈칸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안에 데이터는 빈칸이 있어도 되지만 변수명과 변수명 사이에는 빈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문자로 시작하세요. 변수명은 반드시 뭐라고요? 문자로 시작하십시오. 숫자로 시작하셔도 되긴 됩니다. 엑셀은 다 돌아가요. 하지만 파이썬이나 다른 데서는 얘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숫자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문자로 시작하시는 게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은 한 줄로만 입력하세요. 변수명은 뭐라고요? 한 줄로만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얘를 가지고 우리는 피벗 테이블이나 각종 데이터 분석하실 때 매우 유리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활용하십니다. 얘를 평균을 그냥 맨 마지막에다 평균을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그건 뭐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거 또 밀어야 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귀찮아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물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하나의 시트에 넣으시고 얘를 가지고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계산을 별도로 하세요. 그러니까 원본이 개정되더라도 얘가 계속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추후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거나 삭제되거나 해당하는 부분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능동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셀을 쪼개고 이런 것들이 나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 단축키부터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 컨트롤 위, 왼쪽, 오른쪽, 아래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실 거예요. 다시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로 누르시면 위, 아래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건 언제냐면 빈칸까지만 이동합니다. 뭐라고요? 빈칸까지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빈칸까지만 이동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내리면 다시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내리면 얘가 실제로 밑에까지 해당하는 빈칸까지만 선택이 돼요. 뭐라고요? 빈칸까지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드래그는 이제 그만. 네? 이렇게 하시고자 뭐 드래그 쭉쭉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올라가고자 하고 이렇게 올리지 마시라고 이거. 그냥 컨트롤 방향키 위로 올리면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네, 컨트롤 END를 누르면 다시 컨트롤 END를 누르시면 컨트롤 END예요. 컨트롤 END를 누르시면 유효한 데이터의 맨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END. 컨트롤 END는 맨 아래쪽으로 이동하고요. 컨트롤 홈을 누르면 맨 꼭지점, 맨 위로 올라갑니다. 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맨 올라가게 됩니다. 유효한 데이터의 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꼭지점, 맨 아래쪽에 꼭지점으로 가고 싶은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컨트롤 END, 뭐라고? 컨트롤 END를 누르시면 아래쪽으로 얘를 끝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클릭하지 마시고, 클릭보다는 이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언제까지 클릭하실 거냐고. 언제까지 클릭하실 거냐고. 단축했으면 하루에 2시간은 단축돼요. 네? 물론 단축된다고 퇴근을 빨리 시켜주진 않지만
여러분의 업무를 좀 언제까지 드래그 하시고 그러실 거냐고. 예.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컨트롤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면 워크시트 간에 이동을 합니다. 다시 해당하는 뭐라고요? 해당하는 컨트롤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면 얘가 워크시트 간에 이동을 합니다. 워크시트 간에 이동을 합니다. 근데 워크시트 간 이동은 그냥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건 양보할게요. 이건 양보하겠습니다.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축키는 별로 필요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좀 설명드리죠. 자, 여기서 롤을 다 선택하고 싶으시면 다시 뭐라고요? 롤을 선택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선택하시죠. 그렇죠? 여기서 컬럼을 여기서 만약 컬럼을 선택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컬럼을 선택하십니다. 뭐 이렇게 컬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Shift 스페이스를 누르면 다시 Shift 스페이스 누르면 로우가 선택이 됩니다. 해당한 로우를 선택해요. 그리고 Shift를 누르시고 아래로 내리면 얘가 영역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리면 영역을 확장하게 돼요. 계속적으로 갑니다.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버리면 컬럼을 선택합니다.